와, 이건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잖아요. 얼마 전에 산타페도 공개되면서 이런 여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 직원이 블라인드에 글을 쓰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사라고 일가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공감하고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여론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블라인드가 뭔지는 직장인들이라면 거의 아실 겁니다. 직장인들이 활동하는 익명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인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직글 제목 아래 혹은 닉네임 옆에 소속 회사가 기재되고, 이런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부 폭로 글 같은 것도 간혹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현대차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기차 비싸다는 사람들은 뇌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고,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비싼 제네시스, 산타페, 그랜저에 옵션 덕지덕지 붙여서 사놓고는 차값이 비싸네 어쩌네,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캐스퍼, 베뉴, 코나, 아반떼 사든가 그럼, 이런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보여지는 체면 따진다고 소형차는 안 산다, 비싸다, 어쩐다 암만 떠들어도 그 성능에 그 편의 기능 갖춘 동급 차가 세상에 어디 있냐, 현기차를 사면 마치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말하는 게 웃기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까다롭고 계산적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 독점은 앉아서 날로 먹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소비자가 선심 쓰듯 차를 구매해서가 아니라 상품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누가 현기차를 사라고 등 떠민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차를 사놓고 차가 비싸다고 난리치냐, 이렇게 글이 마무리됩니다. 글의 요지는 간단하죠. 요즘 현대차가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차가 비싼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비싸게 견적을 내놓고 왜 비싸다고 뭐라 하냐 이런 거죠.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사는 건데,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차를 포기하고 형편에 맞게 저렴한 차를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에 현대차만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불만이 있다면 다른 차를 사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제 의견은 뒤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게시글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양쪽 의견에 근거 자료 같은 걸 덧붙여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제 생각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게시글에 공감하는 쪽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한다고 봐야 하냐면, 차가 어떻게 나오든 선택 자체는 소비자가 한다고 보는 거죠. 순서로 따지면 기업이 소비자의 성향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다 제품이 어떻게 나오든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어쨌든 제품이잖아요. 어떤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인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현대차 가격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왜 풀옵션 가격뿐 아니라 가격 범위까지 보여드리겠어요. 게시글을 작성한 현대차 직원이 말한 대로 가격 범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풀옵션으로 가면 그만큼 옵션도 풍부해지고 가죽 재질을 비롯해서 차의 재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이에 따라 가격에서 차이를 두는 것도 당연합니다. 풀옵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꼭 풀옵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저것 옵션을 넣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옵션을 최대한 빼거나 너무 갖고 싶지만 예산에 맞지 않으니 옵션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차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랜저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너무 초과해요. 그러면 소나타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소나타도 버거우면 아반떼로 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시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외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과거보다 크게 발전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원재료와 원가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 상승은 타당한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를 사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게시글에 공감을 못하는 쪽입니다. 이쪽은 이제 당연히 가격 상승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약간 억울한 겁니다. 차 가격이 오르는 이유, 예전하고는 다르다는 거,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상황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건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은 순서가 다른 겁니다. 공감하는 사람들은 순서가 어땠나요?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조건과 예산, 환경에 맞게 구매하면 된다, 이런 순서였고, 비공감파는 반대인 거죠.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들의 성향, 시장 상황 이런 걸 판단하고 출시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작은 단위부터 보면 일단 이건 소비자들 개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인데요. 물가나 공과금을 비롯해서 내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니까 일종의 박탈감 같은 게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건 실제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죠. 한국자동차산업협회랑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신차 평균 가격이 4,806만원, 이건 3년 동안 1,200만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이 3년 동안
만 12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이걸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현대차 평균 가격만 나타낸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승용차 평균가는 2018년이 3638만 원이었던 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478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RV 모델들은 3827만 원이던 게 4609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풀옵션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자동차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그간 말해왔던 가격 본질 이론이랑 맞아 떨어지는 건데, 게시글 작성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랜저, 산타페 죄다 크고 비싼 차들입니다. 그런데 소형차 가격까지 이렇게나 비싸져야 하냐 이거죠. 대표적인 게 코나입니다. 셀토스는 시작 가격이 2087만 원입니다. 트랙스도 시작 가격이 2068만 원이고요. 그런데 코나는 2468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셀토스랑 트랙스가 동급인데 시작 가격부터 4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시작 가격이 중요한 이유가 평소에 내가 자주 쓰던 옵션만 넣어도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컨대 내가 평소에 옵션 비용으로 지출했던 게 300만 원 정도였어요. 2천만 원짜리 차에 300만 원을 넣으면 2300만 원이 되는 거고, 2480만 원짜리에 300만 원을 넣으면 278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반박이 되는 거죠. 야, 비싸면 안 사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코나 판매량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랜저는 비싸도 되는 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었고 제네시스가 독립하면서 다시 플래그십 모델이 됐고, 대형 세단이라서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나는 반대로 저렴해야 하는 차인데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소형 SUV의 가격 본질을 지키고 있는 셀토스랑 트릭스보다 판매량이 덜 나오는 거죠. 반대로 아반떼는 여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일종의 괘씸함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 교란 우려,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시장 교란 우려는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이 그 시장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나를 3천만 원에 시작하도록 출시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야, 우리라고 3천만 원에 못 팔 이유가 있어? 2천만 원이던 차들 죄다 2,800만 원으로 올려. 이렇게 가격을 올릴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차를 저렴하게 못 사고, 다른 차종들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소비자들 부담은 차종 상관없이 커지는 거죠. 물론 이걸 역이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고 현대차를 견제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선 딱히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모델별로, 예컨대 토레스는 스포츠지랑 투싼 정도를, 트랙스는 코나랑 셀토스 정도만 견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에 동의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기능이 많아졌어, 옵션도 많아졌네, 승차감도 좋아졌다고, 오케이, 이런 건 다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랜저 같은 차들은 출시 초기부터 공식 결함이 18건,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겁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건 뭔가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오류까지 잡을 수 있는 걸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랜저도 그렇고 동력 상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기술 발전으로 봐야 하냐, 기술 추가라고 봐야 하냐 이거죠. 이게 뭐 기술력이 딸린다는 표현보다도 그랜저 이야기할 때 언급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가격 상승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기업 역량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가격도 오를 수 있죠. 그런데 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제 의견인데요. 현대차 직원의 말이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건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일입니다. 저도 제 판단을 하자면 좀 아쉽습니다. 굳이 비싸다고 하는 여론을 가지고 소비자 탓으로 돌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한테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성과 또한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 배경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없었다면 현대차가 성장을 할 수도 없었고,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필요한 경쟁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면서 동급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파는 회사들도 존재하고, 심지어 같은 집안인 기아도 그러고 있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한 건데 굳이 이걸 뇌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소비자들을 비난했어야 했나 싶다는 거죠. 비싸면 안 사면 된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만약 진짜 이 생각을 절대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져가기 시작한다, 이러면 당장 판매량 타격도 심할 거고, 현대차 직원 주장대로 원가도 오르고 기술도 발전했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높은 가격도 못 받는 상황이 찾아올 텐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